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오문단 에세이 종류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양이 꽤 방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에세이 종류를 가지고 와봤어요. 에세이를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persuasive essay예요. 한국어로는 설득문이라고 또는 하죠. 그래서 모든 에세이와 마찬가지로 introduction,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introduction, body paragraph는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conclusion은 마무리 짓는 단계의 문단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오문단 에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introduction부터 저희가 보자면은 introduction에서는 hook, background information, thesis, conclusion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body paragraph는 topic sentence, reasons, example, 그리고 concluding sentence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onclusion도 마찬가지로 thesis, restatement, summary, clincher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처음 가서 설득문을 써보자고 한다. 그러면 여기 훅부터가 사실 난항이에요. 이거는 도입부 부분이라고 모두 보시면 되는데 훅은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어떻게 흥미롭게 시작을 할 것인가. 그리고 background information은 말 그대로 내 토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하고요. thisis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른 친구들은 conclusion 또는 concluding sentence, clincher 요거를 항상 빼먹어요. 근데 이 결말 또는 결론, 요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독자분들 또는 선생님들 제 에세이를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서 읽어야만 하는 이유예요. 라고 설득을 해주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body paragraph로 넘어가면 topic sentence는 쉽게 말해서 내 첫 주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reason, 이유, 그리고 example은 근거. 그래서 여기 근거에서는 팩트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경험담 아니면 내가 다른 어머님이나 뭐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들었었던 얘기들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oncluding sentence가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conclusion은 thesis restatement라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앞부분에 thesis, 내 주장, 그리고 내 주장에 대한 이유 세 가지를 적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summary는 여기 body paragraph에서 나열되었었던 세 가지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conclusion paragraph에서는 이 paraphrasing 하는 스킬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얘기했더라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클린처는 이 훅과 비슷하게 이제 정말 흥미롭게 내 글에 대해서 끝마치는 거죠. 그래서 흥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에세이를 읽었으니까 당장 이것을 실천하세요 라는 액션 플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조언일 수도 있죠. 설득문을 좀 어느 정도 써봤다 한 이후에는 저희가 비교 대비 에세이로 많이들 넘어가곤 하죠. 그래서 이거는 compare and contrast, 비교와 대비하는 이런 에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설득문과 비슷하게 여기 초반에 있는 introduction 부분과 그리고 conclusion 부분은 동일해요. 물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제 그 정리되는 이 organize 하는 요 요소들은 동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보면은 비교 대비 에세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body paragraph를 쓸 수 있는 point by point 메소드가 있고요. 또는 block 메소드가 있어요. 저희가 point by point라고 하면은 이게 비교점 대 비교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저희가 비교 대비 에세이를 쓴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다른 또는 비교되는 요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로 들어서 fruits and vegetables 뭐 채소와 과일을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뭐 채소와 과일의 맛을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씨를 뿌리는 그 과정, 농사하는 그 과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여기에서 뭐 그 컬러나 아니면 쉐입이나 생김새 이런 거를 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문단을 쓸 거다. 그러면 이 포인트 바이 포인트는 이 fruit과 vegetable, topic A, B의 비교점 1. 그러면 이 문단은 맛에 대해서만 쓰는 문단이에요. 그러면 이 비교점 2 같은 경우는 이제 fruits and vegetable에 대해서 뭐 씨 뿌리기라든지 그 농사 짓는 방법이라든지 과일은 이제 매년 수확을 할 수 있지만 상추 같은 것은 매년 다시 심어야 된다. 요런 포인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교점 3은 이 생김새에서 이제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 바이 포인트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block method는 여기 마지막 문단이 없죠. 그래서 이 block method는 5 paragraph 아니라 4 paragraph essay예요. 그래서 introduction 쓰고 그 다음에 conclusion이 있고 그러면 이 body paragraph는 두 가지로 요 세 가지의 이유를 모두 적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어려워요. 그럼 이 정리를 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transition word, conjunction, 접속사를 많이 써야 하죠. 그래서 이 정리하는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은 이 block method 비교 대비하는 에세이를 연습해 보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포인트 바이 포인트에서는 그 fruit and vegetable의 맛 그리고 농사법 그 과일이나 야채의 생김새 이렇게 세 가지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topic A 그럼 이거는 과일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모두 적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topic B에서는 그 채소에 대한 비교점 1, 2, 4. 그래서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지만 나열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문단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읽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연습하기 되게 좋은 에세이다. 말씀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는 expository essay랑 definition essay 이렇게 두 가지를 더 가지고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expository essay는 설명문이고요. 그리고 definition essay는 이제 말 그대로 그 definition 그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의 역사적 의미, 사전적 의미, 내 사람들이 되게 그냥 모두 이해하고 있는 그 의미,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써야 하는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